자,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제가 우리가 이제 학습량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기초조사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기초조사서 학습과 시간 요게 결합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생들의 내신 그리고 정시 공부를 위한 학습 플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위 우리 학생부에 대한 학생부의 어떤 기록 내지는 방향성에 대한 조언이 가능해집니다. 저와 같은 이 컨설턴트가요. 자, 요것을 우리가 제대로 완성이 되면 요걸 통해서 대학교 입학을 위한 수시와 정시의 방향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학교 생활하면서 수시와 정시를 따로따로 한다? 아, 그건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그럼 학생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돼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종합 전형의 그 4가지 평가 항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크게 4가지로 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첫 번째, 전공 적합성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입니다. 자, 이것이 대학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4가지 항목에 비중이 없어요 라는 학교도 있고요. 우리는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의 비중이 조금 높아요 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시 요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은 이 4가지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전공에 대한 관심, 전공 관련의 학교 활동과 노력, 전공에 대한 궁금증 해결의 노력, 이게 전공 적합성이죠. 자, 학생이 특별하게 내가 정보 과학 또는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학생부에 뭐 하다못해 아두이노를 갖고 한 것도 없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없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없다면 이게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생부 내에 그런 진로 전공에 대한 관심과 본인의 활동 노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성. 자, 이거 아까래 참 우리 앞부분에 설명을 했지만요.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는 거죠. 대학교에 가서 또 고등학교에서 팀플레이 하죠. 그 팀플레이 하는데 과정에서 얘가 과연 리더십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했느냐 이런 내용도 중요하죠. 나눔과 배려했느냐 중요하죠. 이런 내용이 쭉 적혀져 있어야지만 된다고 했고 이것이 학생부의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발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 이 학생이 정말 성적과 관계없습니다.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주도를 하고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냐,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과 함께 논리적 사고를 갖췄나? 라는 뜻입니다. 자,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학이 5등급인데 대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위권이라고 했던 그런 많은 대학들 중에서도 과연 5등급 있는 친구들이 갈 수 없겠냐? 아니, 있습니다. 왜? 학생부에 보니까 이 친구가 수학이 조금 부족해. 그런데 분명히 다른 면에서 또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다는 흔적들이 학생부에 보인다면 학교에서는 이 친구를 충분히 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자는 거죠. 더불어서 발전의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요, 이 학생의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어. 이거 분명한 발전의 가능성이죠. 자, 그런데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특정 교과목을 너무 못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A라는 과목이 있고요, B라는 과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 A, B 두 개를 다 못 올려. 그러나 내가 이 전공과 이 학과에서 A라는 과목에서 밀접하지 않을까? 그럼 A라는 과목을 열심히 해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발전의 가능성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생부에 있는 성적은 여기 엑셀 파일로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도 봤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돼요. 1.8의 등급 학생이나 2.5 등급 학생이나 그 학교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요. 이 학생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3.5 평균 있는 학생이 만약에 대학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학교에 가보면요. 그 학교에는 1.7도 있고 3.5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친구는 A, B, C라는 과목 중에서 A, C 과목이 굉장히 발전적으로 성장해 왔어요. 이러면 발전의 가능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의 가능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평가 점수에는 유리하다. 자, 학업 역량. 자, 이 학업 역량이 바로 뭐냐? 요게 이제 성적표입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학업 성취도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 B, C 학업 성취도. 당연히 A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 등급에서도 당연히 1, 2등급이 유리한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은 그대로 성적표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 특기사항에서 보면요. 학업 태도나 의지나 자발적 수행, 즉 발표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런 4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얘기죠. 거기 평가하는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1, 2, 3, 4, 5번, 6번, 7번, 8번, 9번, 11번 보시면 뒷장에 또 보세요. 뒷장에 보시면요. 인성에 대한 내용도 또 있습니다. 자, 근데 발전의 가능성 한번 볼게요. 19번 보세요. 예체능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기재된 내용이 있는가? 이거 좀 황당하죠.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 이런 얘기죠. 예체능은 우리가 자, 음악, 미술, 자, 체육 하다못해 1학년 때 기가 자, 이 내용들을 뭘 얘기할까요? 요거는요 발전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인성에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자, 음악을 만약에 등한시했어요. 미술도 등한시하고 체육도 뭐 기술 과정 이거는 이제 등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수업이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7등급 받았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이 과연 학생다울까? 이렇게 본다면, 즉 인성이 바람직할까? 바람직한 사고했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은 이거를 포기한 건가? 불성실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발전의 가능성 이 2가지 항목에서도 우리가 본다면 예체능 과목마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의 가능성에서 이런 내용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이제 하여튼 이런 2가지뿐만이 아니고요. 자, 앞 페이지에 보시면요. 전공 적합성이든 학업 역량 이 4가지 항목은요. 특정하게 구분되는 항목이 아니고요. 상호 간의 학생부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부에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컨설턴트 내지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학생부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는 것. 단 이 방향성은요. 매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할 거냐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첫 주, 즉 1주차에 만나서 우리가 이제 계획표를 작성하고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주차가 되면요. 여기에 약간의 수정이 가능하고 학생에게 어떻게 잘 되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주차가 될 때 여기 한 2주간의 공간을 놔둘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이 스스로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수정이 될 수 있고 점검이 가능한데요. 요게 한 서클처럼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번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해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까지 4주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학기 기준으로 한다면 중간고사 이후에 한 번,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후에 한 번. 여기에 상담이 이렇게 각각 한 번씩만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온라인으로 카톡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히 방향성과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제안할 수 있고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학습 플랜 작성하는 법에 대한 모든 상담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큰 도움 되셨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온라인이든 뭐 문자든 카톡으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